안녕하세요. 포인트원 치과 원장 원기욱입니다. 오늘은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환자분들은 가능한 한 연민을 갖고 그 치아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 하시지만 안타깝게 발치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는 치아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치아에 금이 뿌리까지 끝까지 금이 간 경우, 그런 경우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금을 타고 지속해서 미생물이 들어가고 그 금간 주변으로 뼈가 녹고 하기 때문에 그 금을 다시 뿌리 끝까지 해서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셔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 외에 치아가 깨져나가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사선으로 깨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깨져나가는 것이 잇몸 부위 위쪽으로 깨져나가는 경우는 100%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잇몸 아래쪽으로, 여기가 이제 잇몸이라고 생각하면 잇몸 아랫부분까지로 아주 깊숙이 깨져나가는 경우는 2~3mm 정도까지 정도는 어느 정도 타협해서 치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하고 기둥을 세우고 보강해서 살릴 수 있지만, 아주 깊숙이까지 깨져나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종종 존재를 합니다. 치아가 금이 가고 깨져나가는 경우 외에 이제 좀 더 빈도가 자주 발생하는 치아가 썩어서입니다. 그냥 생리가 썩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자각 증상이 있기 때문에 치아를 발치하기 전에 오셔서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지만, 치아 크라운을 씌웠다던가 해서 발생하는 2차 충치의 경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시멘트는 이 세상에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멘트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입안에는 수용액 상태이기 때문에 시멘트는 점점 녹고 이 공간 사이로 미생물이 침투해서 공기가 없는 끝부분부터 썩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은 안에 다 썩어서 문드러지는 경우에 이제 툭 빠져서 오시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더 이상 씌울 머리가 하나 없는 경우, 다행히 조금 일부 반 정도 2mm 이상 씌울 치아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보강하는 그런 포스트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살릴 수 있겠지만, 머리가 하나도 없다면 잡을 곳이 없잖아요. 여기에 보강을 한다고 해도 자기 치아를 잡지 않는 이상은 그냥 툭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치아가 잔존 치질이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포스트도 여러 개 해서 보강을 함에도 불구하고 힘을 많이 받는 어금니 같은 부위는 그냥 통째로 이렇게 포스트 채로 덩어리로 떨어져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만원 이상 50만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하신다면 환자분들의 생각에는 내가 이만한 돈을 들였으니까 10년 이상 써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때문에, 치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마음은 살리고 싶지만 그런 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보철물의 사용 연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또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치아 말고 단단한 뼈가 우리 치아를 잡고 있잖아요. 그 뼈가 녹거나 내려가거나 그래서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에 발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잇몸 질환은 전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뿌리를 타고 치석이 계속 조금씩 야금야금 아래로 내려가면서 잡고 있는 뼈를 녹이게 됩니다. 그래서 꽉 잡고 있던 게 이렇게 주변으로 녹기도 하고, 아예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일부분만 내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으로 치조골이라고 부르는 땅에 해당되는 뼈가 녹습니다. 잇몸 관리를 안 하시면, 양치질을 잘 안 하시고 정기적인 치과에 내원하셔서 스케일링이나 적절한 잇몸 관리를 받지 않으시면 뼈들이 점점 녹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치아가 흔들흔들 거리는, 이런 경우는 엑스레이상에 명확하게 다른 치아와는 다르게 뼈가 잘 잡고 있는 건강한 뼈와는 달리 이 뿌리 주변으로 까맣게 돼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거는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덜렁덜렁 거리는 지경까지 있고, 치아 흔들림도 굉장히 많고, 엑스레이상에 뼈가 뿌리 주변으로 거의 까맣게 그런 양상을 보인다면 발치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뼈에 해당되는 경우는 잇몸 질환 외에는 특별하게 발생될 만한 발치의 경우가 일반적인 진료에서는 많지가 않습니다. 잇몸 질환에 의해서 골소실이 땅에 해당되는 뼈가 녹고 없어지는 그러한 경우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뼈가 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진행된다면. 그런데 그 상태에서 발치를 하게 되면 뼈가 없고 물렁물렁한 그런 염증 조직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염증 조직을 제거하게 되면 녹은 뼈가 드러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잡고 있는 벽이 일부가 날아가서 없거나 이런 경우가 다반사고,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발치를 한 그 웅덩이가 치유가 되게 되면 한쪽 면이 푹 꺼지는 상태로 치유가 된다거나 움푹 들어간 형태로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는 광범위한 뼈 이식을 동반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과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보철물을 하는데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웅덩이를 보존하는 발치와 동시에 뼈 이식을 하고 콜라겐 막을 통해서 원래 외형을 회복하면서 더 녹지 않게 보존하는 발치와 보존술이라는 술식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증례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저희 치과 오셨을 때 사진이고요. 어릴 때 어떤 나쁜 치과에 대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치과의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으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머리에 땀이 많이 나시고 그랬던 환자분입니다. 지금은 여러 치료를 통해서 긴장도는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긴장을 하고 진료를 받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시다시피 잇몸 관리가 안 되셔서 뼈가 굉장히 많이 녹아있는 상태로 오셨고,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먼저 해드렸습니다. 치아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잇몸 치료를 통해서 잇몸이 깨끗해지고 염증이 없어진 상태로 잇몸 치료 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치아를 추가로 발치할지 어떨지를 살펴보자고 하고 잇몸치료를 들어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땅에 해당되는 잇몸 뼈가 뿌리 주변으로 많이 골소실이 된 그러한 경우입니다. 원래대로 친다면 치조골은 이 정도 있는 게 정상 높이셨을 거예요. 요 위에 있는 선만큼 다 뼈가 내려가고 일부분은 더 많이 높고, 보면은 희끄무리한 것들, 여기 볼록 튀어나온 것들, 여기 희끄무리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치석입니다. 그냥 뼈는 녹지 않습니다. 염증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염증원이 바로 치석이고, 그 치아 뿌리에 붙은 치석은 일반적인 양치질로는 제거되지 않고 치석을 베이스 캠프로 미생물들이 군집을 이루고 점점 더 아래로 침투하게 되는 거죠. 이 치아는 덜렁덜렁, 치아가 거의 다 덜렁덜렁 거리셨어요. 처음에 까맣게 있고 주변에 이런 회색 듬성듬성 있는 이런 성상의 엑스레이상에 보이지 않는다면 발치입니다. 이거 다 뼈가 이 뿌리 멀리까지 다 녹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발치를 했고, 발치를 한 다음에 잇몸이 이렇게 염증이 많이 있게 되면 잇몸이 굉장히 약하고 찢어지기 쉽고 수술하는데 약간은 불이익이 있어서 발치를 하고서 한 달 후에 발치와 보존술은 하셨네요. 치석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보시면 주변으로 붉은 띠가 있는 거는 염증이 있는 상태고, 지금 이렇게 노란 이 덩어리가 다 치석입니다. 지금 여기도 띠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 표면도 지금 이렇게 매끈하지 않는 거는 다 치석입니다. 그리고 발치한 치아 보시면은 잇몸도 이미 여기는 많이 내려가 있고, 원래는 여기에 해야 되지만 여기 뼈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뼈가 여기는 없이 허당입니다. 여기 치석도 많이 보이시고 이런 상태로 내원을 하셨고, 처음 스케일링 한 후에 모습입니다. 이런 분들은 스케일링만 하셔도 굉장히 2주 정도 지나면 잇몸이 많이 회복되는, 물론 양치질을 본인이 해주셔야 잇몸 질환은 치유가 됩니다. 지금 이쪽 발치를 했는데 여기가 움푹 약간 들어간 듯한 그런 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로 치유가 된다면 여기가 아마 이렇게 움푹 들어간게끔 치유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얗게 뭐가 들어가 있는 게 뼈 이식체고요. 겉에 이제 막으로 이렇게 덮어서
잇몸을 봉합을 했는데 까맣던 게 회색빛으로 주위 뼈랑 비슷한 색깔로 까맣지 않게 돼 있는 게 이제 뼈가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발치와 보존술을 하고 나서 실밥을 뽑고 다음에는 뭐 잇몸 치료 계속 진행하시고 다른 부분에 뼈가 괜찮은 부분은 임플란트도 심으시고 굉장히 많은 치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4개월 지나서 임플란트 1차 수술을 실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처음 상태로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한다면 뼈가 움푹 들어가기도 해서 이 상태로 그냥 놔두게 된다면 나중에 수술할 때 더 힘들고 조금 더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하에서 수술을 해야 돼서 환자분도 힘들고 술자도 힘들고 약간 예우도 임플란트 성공과 실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철을 하는데 조금은 어려움들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두 군데를 발치해서 보존술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치유된다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치유가 될 수 있고 요 위에는 이제 상악동이라는 뼈가 있는데 여기에 거리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이제 심으셔야 되겠지만 뭐 심는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임플란트 머리가 길어져야 되겠죠. 주변에 잇몸 질환이나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뼈가 이렇게 높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나중에 보철할 때나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발치와 보존술을 시행을 하면 이게 지금 발치와 시행하고서 아마 수술하기 전 사진인데 약간 여기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잇몸을 열어봤더니 뼈가 아주 잘 물론 약간은 환자의 체질이나 유전적인 요소도 좀 강골인 그런 분이셔서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더 잘 되긴 했지만 뼈가 많이 녹지 않고 다시 보존되는 호의적인 상황으로 수술을 이 위치에 맞춰서 할 수 있었고 이 상태에서 보철을 한다면 조금 더 좋게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전에 여기까지 뼈가 녹았던 것을 상상을 해 보신다면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었고 여기도 보시면은 원래 뼈가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녹은 겁니다. 처음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처음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녹았었네. 뼈 이식 재료는 보이는 거는 이 정도지만 보면은 여기 부분까지 여기 위에 부분까지 이렇게 녹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회복시켜 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임플란트 수술을 용이하게 하는 환자분도 조금 덜 통증의 강도나 기간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치유 과정을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뭐 임시차에서 우선은 씹을 수 있도록 동요도도 굉장히 많이 줄고 지금 내려간 잇몸은 다시 위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 상태로 잘 유지하고 여기도 지금 뿌리가 얼마 안 남아서 사실은 이것도 예후가 굉장히 불량했었는데 많이 흔들렸던 치아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동요도도 많이 잡히시고 관리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양치질도 하시고 잘 지도에 따라오고 계셔서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서 잇몸이 많이 녹은 경우에 발치와 보존술을 통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포인트 원치과 원장 원기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